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입니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지음, 안기순 옮김, 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쓰면 결과가 나타나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때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좋은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삶이 기록한 대로 움직일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책은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기록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기록의 힘인데요. 나중에 머리를 쥐어짜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자신만의 목표를 담은 목록을 작성하라. 아늑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페라떼 한 잔을 앞에 두고 혹은 안락한 집 부엌에서 페퍼민트 차 주전자를 불에 올려놓고 말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록하기 시작하라. 빨리 기록하라. 종이를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마라. 목표가 너무 거창해서 실현 불가능한 것 같아 포기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기록하고 옆에 별표를 해두어라. 아직 달성되지 않은 살아있는 목표라는 표시이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도 움츠러들지 마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전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라. 계속 적어 내려가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들을 원하는 만큼 길게 적어라. 소원을 적는 행위는 우주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일종의 의식이다. 기록은 두뇌를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꿈과 열망을 적는 행위는 사업 개시 간판을 내거는 것과 같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 말고도 목표를 적는 행위는 무척 과학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는 것은 두뇌의 일부분인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자극하고 뇌의 그 특별한 시스템이 당신을 도와 목표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일단 목표를 적기 시작하면 두뇌는 그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마치 소음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말이다. 일단 목표를 기록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두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활동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두뇌는 이러한 작업을 계속하는데, 즉,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에도 목표를 향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적은 사람들 중에는 꿈속에서 특정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표 달성에 대한 힌트를 생각해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적은 후부터 갑자기 목표 달성에 관한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그것을 기록하라. 목표 달성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목표를 기록하라. 그러면 그 행동이 다른 곳에서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것이다. 목표를 이루려면 일단 목표를 기록하라. 그러면 당신이 보낸 그 신호를 다른 곳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잠재의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수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면 기록을 통해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록하기.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키려면 이른 아침에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평소의 기상 시간보다 15분 빨리 자명종 시계를 맞춰놓고 눈을 뜨자마자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종이와 펜을 침대 옆에 갖다 놓고 졸음이 가시지 않은 몽롱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다. 눈이 아프면 그 불편한 증상에 대해 기록하라. 만약 다시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면 그 감정을 기록하라. 이것은 준비 운동과 같다. 아마 상황에 대한 모든 불평을 덜어내고 난 후에도 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유용한 방향을 계속 제시해 줄 것이다. 기록한 것을 다시 읽어보지 말고 이 작업을 2주일 동안 계속한다. 그리고 2주일 후에 모든 것을 읽어보고 그 패턴을 파악한다. 2. 이미지 기록법 사용하기. 삶에 대한 질문 3가지를 생각한 후 그것을 기록하고 종이를 접는다. 그런 다음 번호를 붙인 각각의 봉투 안에 종이를 무작위로 넣는다. 그런 후에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자신이 적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본다. 그 과정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떠오르는 이미지나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모양,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써본다. 이야기를 다 쓴 후에는 봉투 3개 중 1개를 열어서 질문을 확인한다. 잠재의식은 기록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말한다. 때로 그것은 매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단서를 남긴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라. 상징을 해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을 사용하라. 그리고 크게 생각하라. 자신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성을 건드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삶의 기적은 작은 노트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유용한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을 포착하기 위해서 작은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1. 일지 사용하기. 그저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 노트를 준비하면 된다.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 두뇌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신을 일깨울 수 있고 찬사를 끌어들일 수 있다. 2. 아이디어 상자 만들기. 일주일 동안 메모용 노트 대신 커다란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 카드마다 아 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한 가지씩 기록한다. 주요한 아이디어에서 파생한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라.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에 자신에게 물어라. 이 방법은 여태껏 사용했던 방법과 어떻게 다른가? 앞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의 기록 방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더 많은 통찰을 얻었는가? 아이디어들을 분류하고 간직하기가 더 수월한가? 당신에게 맞는 최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가끔씩 기록 방법을 바꿔주는 것도 좋다. 3. 주제별 노트 만들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개발하고 싶은 분야에 맞는 노트를 찾아서 사용한다. 이 노트는 관심이 있는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기록하는 방식을 정하고 글을 적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라. 이것이야말로 삶의 열정을 가져다 주는 작은 변화가 될 수 있다. 곧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글쓰기가 해답을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다음 단계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록하기이다.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을 거듭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우선 아무 말이라도 계속 기록한다. 심지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와 같은 문장도 좋다. 그냥 펜을 계속 움직여라. 첫 페이지를 다 채울 즈음이 돼서 펜을 움직이는 속도가 늦어지면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의 바닥까지 기록하라. 이것은 또 다른 도전이다. 이 페이지를 다 채우면 그것은 온전히 너희 것이 되는 거야. 계속 기록해. 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힘을 내라. 이때 불평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멈추지 말고 기록하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모조리 기록하라. 진실을 적어라. 나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종이들을 태워버려도 괜찮다. 일단 적는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기록을 멈추지 않으면 투덜거림과 불평은 결국 해답과 실천 계획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평은 치료의 효과도 있다. 불평을 털어놓으면 기분까지 좋아진다.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면 화가 난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분노가 치솟는다. 그러나 이러한 화나 분노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목표 달성이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럴 때에도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록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기록해야 하는데요.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펜을 들어서 기록하라.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하라.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면 그것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기록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 도달하도록 하라. 희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 정말 지쳤다는 생각이 들 때, 목표는 알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은 이것이다. 페이지를 가득 채워라. 차근차근 페이지를 채워 나가라. 계속 기록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 페이지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힘과 스스로 창조한 해결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불평 너머에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 굴복하지 않고 계속 기록한다면 에너지의 갑작스러운 분출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혜택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계속 기록하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고갈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을 넘어서면 무릎을 치며 감탄할 최상의 것을 만날 수 있다. 당신이 인식하기도 전에 예전의 불평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로,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의 할 일로 바뀔 것이다. 짠 하는 순간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 기록하라. 바로 그 순간에 상황이 바뀔 것이다. 마치 잔뜩 찌푸린 날씨가 한순간에 에드몬즈의 전형적인 화창한 날씨로 바뀌듯이 말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목록 작성하기를 사용하라. 목록을 항상 곁에 두고 정기적으로 보라. 특히 용기를 잃거나 두려운 느낌이 들 때 그렇게 하라. 마음속에 그 목록을 새겨라. 그리고 아래의 문장을 되뇌어라. 이 목록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목표 목록을 쇼핑 목록이라고 생각하라. 애매하거나 일반적인 태도를 버려라. 목록에 적힌 목표들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동차를 원한다고 해서 단순히 자동차라고 기록하지 마라. 제조회사, 모델, 마일리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라. 돈을 원한다면 그냥 돈이라고 적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기록하라. 일단 기록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쉽게 하라. 감사의 마음이 강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여러 해 동안 우리 집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 격언이 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따르라. 꿈을 잡았다면 그 꿈을 키우라. 꿈이 실현되었다면 스스로를 축하하라. 여기서 말하는 축하란 승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가족, 친구 등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곳에 이르도록 물심양면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 일어난 온갖 축복을 종이에 쏟아라. 나는 뭐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라. 작고 분명한 것부터 적어 나가라. 쓸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적어라. 사람들에게 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쇼핑을 하거나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서 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당신의 꿈이 실현되었다면 마음껏 축하하라. 그리고 축하의 한 과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친절함을 베풀어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은 더욱 많이 생긴다. 축하에 인색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침착하게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이 책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소원을 이루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